트럼프의 지금 변수가 안보에서도 심각하고 경제 통상에서도 매우 심각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엄청난 심각한 발언을 했죠. 돈 안 쓴 나토국에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장려하겠다, 부추기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게 아니라 며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장에서 자신의 재임 중에 나토 정상회의 일화를 거론하면서 나토 회원국 책임자 한 명이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침공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고 물었을 때 러시아가 원하는 뭐든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군사 원조 부담이 커서 미국이 그런 걸 줄이겠다라고 그런 정책적인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이 발언이요, 푸틴이라는 저런 호전적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겠다라고 한 트럼프의 상식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됐죠. 여러분 잘 기억하지요? 그때 얼마나 문제가 됐는가 하면 2020년에 트럼프가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기존의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려라고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은 2조인데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1조 원을 부담한다고 그렇게 이제 해왔죠. 그런데 느닷없이 2019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부담을 1조 389억 원에 2019년도에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즉 6조 원을 한국 정부가 방위비로 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1년에 1조 원 낸 사람한테 1년에 6조를 내라고, 1년에 2조를 낸 일본한테는 10조를 내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굉장히 시끄럽고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에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0조 5,793억 원이 된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 해 국방비보다 더 많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결국 2020년 3월 말에 13% 오른 수준에서 5년간 한다고 해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승인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또 2020년 5월 6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우리는 올해 13억 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요구했다면서 이제 2019년 거보다는 50% 올린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이 호되게 이 주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트럼프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정액이 이제 한국의 국방 외교를 거의 시험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한 사람은 EU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EU의 그 집행위원장으로 TV에 자주 나오는 EU 최고 책임자 앞에서 트럼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 공격을 받으면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느냐 해서 내가 이에 당신은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했고 그런 일이 있다면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거다. 나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 엔커리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내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너가 앞으로 돈 안 내면 러시아 보고 침공하라고 장려하겠다 했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포탄 발언으로 유럽은 비상이 걸렸고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11일 날 내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는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했고 바이든조차도 폴란드하고 발트 국가에 공격해도 된다는 시도를 보내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예상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는 1950년에 빈 애치슨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5개월 뒤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는데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 푸틴은 지난 9일 날 미국의 트럼프 앞잡이인 CNN에서 잘린 터커 칼슨 있죠. 부통령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거구 앵커 출신입니다. 이 사람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 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서서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손을 떼면서 무너져 버리는 양상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안보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한국의 통산 전략에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 대선에 따라 통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관세율 인상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매우 강경하게 고수하려고 하고 한국의 통상 정책에도 지금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전쟁 때문에 유럽 나라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EU는 디지털세를 만들어서 첫 타깃이 될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하길 빌고 트럼프가 미국 독일에 해를 끼칠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미국을 직접 찾아서 이 독일의 외교장관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인사들을 접촉하며 지금 친독 인사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또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대한 공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재집권 시 EU에 대한 징벌적 무역 조치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를 해야 지금 이게 큰 화근이 안 생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EU를 겨냥한 관세를 강압적으로 누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세를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매출의 2에서 7%를 세금으로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금이 자국의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측근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유럽이 규제하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왜 봐주느냐, 유럽이 미국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당시 EU를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부과를 했죠. 그래서 그 적자, 이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 적자가 요 근래 266조를 넘어선 걸로 추정이 돼서 그때보다 더 심한 압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가 10개 이슈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올 무역 최대 변수가 트럼프 선거다. 트럼프 재집권한다고 가정하고 대응이 핵심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이든 IRA법이나 칩스법 등이 다 백지화될 거고 철강, 환경, 관세 폭탄 등이 지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IRA는 그동안 잘 알 거고, IRA와 칩스법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국내 2차 전지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때려버리고 또 해외 오염 관세까지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는 친환경 법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이 쿼터제를 갖다가 지금 한국에 강요해서 수용시켰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는 쿼터 축소와 관세 폭탄이 또 우려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통상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안보 전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측이 잘 안 됐죠. 북한이 거의 러시아의 군수품 포탄 제조 공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돈도 들어오고 러시아의 로켓 그리고 핵 기술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미국 대선 이런 최악의 전개 상황이 올 수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변수로 자연스럽게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올 때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 핵 개발에 대한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이 한국은요, 지금 미국하고의 교섭에서 이 안보나 이런 교섭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러시아 손들어주고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휴전하고 끝내고 러시아가 나중에 또 더 틀어먹어도 지원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재임 시에 방위비 분담 압박,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취소, 전략자산 재개 시에 비용 요구 등 한국의 안보 압박을 했고 북한의 김정은과 딜 치려고 했죠. 다시 집권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